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KBL 루머의 팩트 일부 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인가요? 네, 이제 다음 주가 저희 마지막이고 이제 저희가 8월 말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반이 넘게 흘렀어요. 좀만 쓰면 또 크리스마스. 네. 저는 시즌 개막 얘기할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얘기군요. 네. 네네.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시는 역시 멀리 보시는. 40대 후반들은 시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네네. 개막은 이제 코앞이고. 코앞. 네. 두 달 남았는데 코앞. 네, 코앞이고. 네네. 크리스마스가 조기 바로 있다. 그렇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이제 기사도 나왔지만 이제 이제 신인 드래프트 이제 참가 시장 받기 시작했고 9월 말에 신인 드래프트 열리고 컵 대회 하고 하면은 이제 그냥 시즌 개막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 네, 그렇습니다. 더블캡은 또 박신자컵 이제 또 열리게 되고요. 그렇죠. 참 바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티어 특집. 여러분들 많이 이제 티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티어가 뭔가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급. 네, 급입니다. 클래스. 오늘 그럼 하자. 너와 나는 급이 달라. 급이 달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시즌 전 순위 예측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컵 대회 이후로. 왜냐면 그 전에 저희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컵 대회 이후로 미루고 변명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대략적인 이 팀은 요 정도 급일 것 같다. 요거를 이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수 뭐 등록 마감이나 아니면 아시아쿼터 거의 이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과연 지금 초창기에 나타난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지금은 프로토타입에서 요 팀은 어떤 클래스 같다.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운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제 자매품님이 모사홍님이 팀별 예상 순위 전력 분석해 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딱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방금 저희가 말씀했지만은 외국 선수, 아시아 쿼터, 국내 선수까지 영입이 완료됐고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외국 선수까지 다 합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급을 나누는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성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냥 정말 본능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그 리스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이니까 뭐 어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무서워요. 그렇죠. 매년 이 시기에 되면 너무 무서워요. 그냥 이거는 정말 참고로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빨리 하면 저는 SK 한국가스공사, KCC, KGC, DB, KT, 데이원, 현대모비스, LG 삼성. 데이원, 현대모비스, LG 삼성. 요 순서 같아요. 일단은. 그럼 저도 이제 좀 해보자면은 저는 한국가스공사, SK 그리고 KCC 그리고 DB, KT 그리고 현대모비스, 인삼공사, LG, 데이원, 삼성. 이렇게 한번. 데이원 삼성으로. 데이원 삼성으로. 데이원 무시하시네요. 그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이런 발언들이 저를 위기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서로 이런 발언들을 자제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일부러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진짜로 그 팀을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일부러 그랬는데요.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동환 기자는 데이원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컵대회 이후에 좀 이제 경기를 조금 보고 조정이 가능하다. 조금 대폭 가능하다.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그럼 댓글 선정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모사홍님 이렇게 일단 시원하게 저희는 말씀드렸으니까 댓글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까와이라드님이 이동환 기자님 사이먼 도미 드립 점점 물 기자님께 물들어가네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지인이 이제 지난주 방송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이 누군가 여자친구인가요? 네. 바로 나오는데. 아재가 되어간다. 저보고 점점 왜 이렇게 잘 통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박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동환 기자, 원성희 기자를 저희 그 회사 동료들보다 더 자주 봅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뭐 타사 기자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군대가 이제 노예 기자 중입니다. 좀 지겨워요. 그렇죠. 그럴 때가 됐죠. 지난 주에 한번 또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마주쳤는데 지겨워서 우리 말도 안 했어요. 이제 대화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 말을 많이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유재석
님이 방송 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말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여기서 다 쏟고 밖에서는 이제 서로 모른 체 않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윈도우 커플. 아니 농담이고 윤석 기자는 정말 아들처럼 잘 챙겨주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난 정말이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심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폭풍 선비님께서 로슨과 사이먼을 선택한 김승희 감독의 속내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오세근 대신 박진철, 이제 외국인 선수 2명의 약점을 상쇄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 요 부분이 이동환 기자도 살짝 걸리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걸리는 거.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은 이제 이 세 글자로 표현하면 승부사다. 이제 과감한 도박. 그걸 통해서 어떤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제 뭐 전술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이신데 그걸 통해서 승기를 잡는 이제 김승희 님이신데 저도 이런 드립은 안 쳐요. 그렇죠. 한동안은 제가 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는 시선도 있을 테고 리턴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일 텐데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좀 약간 리스크가 더 크지 않나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김승희 감독의 스타일은 뭐 아니면 도 스타일 좀 거기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희 감독은 우승을 도모한다 했을 때 도모 김승기 선생이다. 도모. 알겠습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아요, 진짜로. 폭풍 선배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우리 이동환 기자는 살짝 좀 우려의 시선. 우려의 시선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대의원 얘기할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킴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NCAA 팬으로서 게이지 프림 분석은 조금 가슴 아프네요. 물론 용병등 중에 레벨이 낮고 운동량 평범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라면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제 NCAA 때부터 지켜보신 팬분들은 이제 보통 그렇더라고요. 국내 이 선수가 그 친구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데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그렇죠. 우리 또 박세훈 기자가 대표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세훈 선배께서 아마 미시건 주립 팬이신가요? 미시건 대학 팬이신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걔가 어디 팬이 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그게. 어쨌든 그 어떤 특정 대학이 있어요. 미시건 맞는 것 같아요. 미시건 대학이고 아마 이제 서정환 기자께서는 이제 캔자스 대. 이렇게 각자 팬들이 있으신데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오면 되게 신나시죠. 특히 이제 제프 윌이나 이런 선수들 왔을 때 서정환 기자께서 굉장히 신이 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런 이제 선수들이 왔을 때 분석을 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애정이. 그러니까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이지 프레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로스터 구성을 국내 선수 가드 포워드 센터 그리고 외국 선수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자료도 이렇게 그냥 보시면 참고용 자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형 예정 선수 시즌 중 전형 예정 선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SK는 이렇게 로스터만 봐도 두껍다. 이거 보니까 이동환 기자의 프레임 같다. 나 그 얘기 하는데 제 옆모습 같다고 알려드렸거든요. 두껍다. 네, 그렇죠. 제 목과 이제 이 몸이 전문 용어를 써야죠. 프레임. 너무 기자라면 프레임이군요. 그럼요. 프레임 같다. 제 프레임 같다. 굉장히 두텁고 이렇게 콕 눌러도 이제 훅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께를 자랑한다. 갈비뼈 한두 개 부러져도 지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느낌. 푹신푹신한. 그 정도의 SK는 뭐 사실 이제 안영준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로스터 뎁스를 되게 두텁게 구성하고 있고 저희가 구덴베드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 역시 강력한 뎁스에 MVP 콤비가 그대로 있다는 점. 베드는 역시 이제 안영준의 공백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희철 감독님도 이제 시즌 중에 종종 얘기하셨던 종종 나오는 조금 무리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플레이. 그렇죠. 잘 되면은 나 뭐 해봐야지. 약간 이런 것들. 요게 이제 불안 요소 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티어 분류부터 일단 해볼까요? 저는 탑 티어다. 탑 티어다. 1티어. 탑 티어다. 저도 1티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SK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소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강하고 여기에 지난 시즌 최후의 살아남은 자의 어떤 그 내공 이런 부분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SK가 그렇죠. 지금 안영준 선수가 없고 뭐 개인주의가 종종 나온다 하더라도 이 팀은 충분히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돌발적인 어떤 부상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10개 구단 중에 가장
좋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로스트 있는 선수 김선영, 최준영, 허일영, 최봉현 이 선수 전부 다 우승 2번씩 다 해본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즌을 치르는 법을 알고 어떻게 길게 가야 되는지 알고 있고 저는 그리고 안영준 공백이 진짜 좀 되게 눈여겨볼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의외로 되게 잘 메울 것 같아요. 예, 저는 반대. 좀 클 것이다.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을 것 같다.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드러날까요? 그러면 일단 SK가 지금 뭐 세르케의 압박 이런 부분으로 아시아 쿼터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영입을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SK 내부에서는 뭐 장문호라든가 또는 이제 임현택, 김영빈, 뭐 허일영도 있고요. 뭐 최준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윙 자원에 대한 어떤 그 보강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갖다 못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안영준 공백과 맞물리면서 상대가 어떤 리듬이 다른 아시아 쿼터의 어떤 윙맨 자원이 오거나 아니면 가드 중에서도 그 2, 3번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가드 자원이 들어온다고 할 때 물론 SK 가드진 쪽에서 어느 정도 맞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생길 수는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똑같이 탑티어로 분류하지만 그 양상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보는 저는 건데. 살짝 불안하다. 저는 이거 이제 송창용이 사실 뭐 엄청난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가 로테이션에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좋죠. 것이고 이 선수가 되게 KCC에서도 외국 선수 전담 마크도 한 번씩 할 정도로 괜찮았던 자원이고 여기 이제 허일영까지 로테이션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저는 아시아 쿼터 쪽은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예상인데 단기간에 빡 임팩트를 펼칠 수 있는 당장 이번 시즌에 빡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6명 중에 저는 한 두세 명 많게 봤을 때 저는 적어도 3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 요것도 이제 시선이 다른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오재현의 이제 홍경기, 양우섭, 최원혁 이렇게 있으면은 그쪽은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이게 또 SK 수분 힘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 부분은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안영준 공백보다 저는 종종 나오는 개인주의가 약간 SK의 오히려 더 큰 불안 요소가 아닐까 하는 요거는 근데 뭐 이제 그냥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이 1티어로 놔도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SK 그러면 가드 포드 센터를 한번 티어를 한번 나눠볼까요? 가드 포드 센터. 선수별로. 포지션별로. 가드지는 뭐 1티어죠. 가드지는 뭐 KBL 전체를 봐도 1티어고 포워드 라인도 저는 그 최준용 하나만으로 1티어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2티어. 2티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역시 아무래도 안영준의 공백이고.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센터진. 센터진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2티어. 저는 3티어입니다. 3티어. 기동성이 너무 떨어지고 최부경이 이제 노세화가 와 있고 이제 국내 선수진 기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김승원은 백업 자원이고 선상혁도 아직 무릎의 어떤 근력 이런 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3티어로 놓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밀원이가 꼬라지를 안 부린다는 가정하에서는 2티어. 자밀원이를 포함시키면 그렇죠. 자밀원이가 지난 시즌에도 뭐 최고의 외국인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도 이 선수가 이제 그 활동력이었던 약간의 문제, 그 불안함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1대1 돌파라든가 또는 2대2 공격이라든가 그리고 노가 들어 있는 부분들로 본다면 지금 다른 팀들 같은 경우 이제 수비형 빅맨들이 많이 있는데도 자밀원이가 워낙 그 파워가 좋기 때문에 이 파워적인 부분에서 다른 팀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프레임이 좋으면서 스피드가 좋은 그러니까 운동량이 굉장히 뛰어나서 자밀원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데 파워까지 좋으면서 그걸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아예 좋지만 이제 프레임이 좀 얇아서 자밀원에게 만약에 퉁 튀기고 난 다음에 스페이싱을 좀 허락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밀원이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센터진 티어 바꿔도 되나요? 이런 기자 얘기 듣고 있어 홀린 듯이 바꾸게. 3티어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이 있는데. 역시 상당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30초 만에 사람 하나를 마음을 바꿨어요. 갱생을 시켰어요. 저 2티어로 놓겠습니다. 2티어로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SK에서 지금 개개인별로 1티어는 누가 있을까요? 개개인별로요? 역시 뭐 이제 김상현, 최준용 정도? 사실 다른 선수들은
원희. 예, 외국 선수까지 해서 김서현, 최준용, 원희. 이 3명 1티어고 사실 다른 선수들은 한 2에서 3티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허일영이 한 2티어 정도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고 오지환은 성장폭에 따라서 2티어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조금 거기까지 아니라고 봐야 되는 정도? 저는 이 정도로 봅니다. 이게 이제 티어 분류에서도 저는 이제 SK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뭐냐면 2티어가 저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1티어가 지금 확실한 1티어가 김서영, 최준용, 자밀원인데 나머지 이제 받쳐줄 수 있는 즉 이제 안영준도 사실 거의 뭐 1티어급 1티어잖아요. 그렇죠. 1티어인데 이 4명이 1티어가 있는 거랑 또 3명이 1티어가 있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티어가 한 명이 빠졌을 때 뭐 2티어나 2.5티어가 나오면서 그 공백을 조금 메워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안영준 공백은 저는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개인주의는 분명히 이런 성향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전시현 감독이 굉장히 각별하게 이 부분을 갖다 막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조직적으로 막 돌릴 것 같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팀의 어떤 전력 분석을 할 때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팀별로 공략하는 지점 그런 포인트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날은 센터가 약하다 그러면 자밀원이가 1옵션. 그렇죠. 거기에 상대가 이제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날은 이제 최준영 쪽이 좀 약하다 그랬을 때 최준영이 1옵션이 되는 경우가 있고 김선이 1옵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칫 충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우승 정규리그 우승 통합 우승으로 이 부분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 좀 톱니바퀴가 마모가 되면서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전시현 감독이 잘 막을 것이고 지난 시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마모가 될 것이다. 네. 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 좀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SK 개인주의는 이제 후지산이다. 휴화산이다. 휴화산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희철 감독님이라는 감독관이 항상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언제 털릴지 모른다. 지난 시즌 2라운드에 잠깐 용암 흘러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살짝 나왔지. 화살지 언제 흘러나올지 몰라요. 그때 전희철 감독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일 났어. 이제 시즌 끝날 때쯤에는 저한테 그런 게 얘기했어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때 생각하시면서 너무 화가 나시는지 방송 잘한다. 아니 미친 것들 이러면서 내가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말은 안 했거든요. 야 잘한다. 아이 절정 감독님 호탕하신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막을 거잖아요 형. 그러니까 미친.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신경을 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 컨트롤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KT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드진 역시 허운이 없습니다. 네. 박지원, 정성우, 이현석, 최창준. 뎁스 두터워요.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포워드 라인에 양홍석, 김동호, 김영환 포함해서 5명 정도. 그리고 이제 국내 센터진에 하윤기, 김동현, 김민우, 그리고 외국 선수진 은노코와 아노시케.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부분은 뭐냐면 로스터, 그 강력한 로스터인데 이게 수비형 로스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팀은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렇죠. 역시 이제 배드는 허운 공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격의 어떤 폭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공격에서 어떤 코어를 갖다 찾아야 되는데 이 코어를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미지수죠.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허운 없을 한 이제 시즌 초반 한 1, 2라운드 정도 이제 굉장히 그때도 KT가 잘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돌이켜 보면 일단 수비가 완전히 달라졌었고 또 하나는 이 양홍석이 정말 좋은 활약을 했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3점 생산력이 거의 뭐 리그 최고 수준까지 갔다가 양홍석의 슛감도 나중에는 이제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감소한 폭발력 이슈를 메우기 위해서는 일단 양홍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조금은 약간 뻔하지만 일단 그 얘기 하면서 한번 티어 얘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티어 분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를 좀 고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2티어. 전력 좋다. 전력 좋다. 네. 저 역시 2티어입니다. 네. 그 2티어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허훈이 빠진 크지만 허훈이 있었으면 1티어죠. 무조건이죠. 무조건이고 우승 후보죠. 강력한 우승 후보고 통합 우승도 가능한 전력인데 허훈이 없으면서 2티어로 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상위권을 노릴 만한 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뭐 얘기했던 강력한 어떤 수비력의 어떤 기반. 박지원이 공격 코트에서 어느 정도 해줄지 모르겠지만 수비 코트에서 안정성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면 박지원, 하윤기, 은노코, 양홍석 이렇게 정성우까지 이렇게 있으면 수비력으로 어떤 팀한테 막 뻥뻥 뚫리고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특히 박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을 갖춰져 있고 사이즈가 좋은 그런
선수, 사이즈 플러스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죠.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다. 주전 가드로 놓으면 게다가 이제 연대 출신인데 네. 뭐 연대 출신에서 그런 게 아니고 연세대에서도 이제 거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정현 선수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음. 주전으로서의 어떤 그 익숙함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변수, 그러니까 허훈의 공백은 공격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수비 쪽에서는 메울 수 있다. 네. 그런 자원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통신사지 않습니까? 이제 5G랑 LTE 사실 별로 차이 없어요. 막상 보면. 그래서 항상 논란이 있거든요. 네. 오늘 막 그냥 통신 라이벌까지 건드려 버리네. 좋아요. 계속 가봅시다. 좋아. 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허언이 없는 거, 허언 뭐 최고의 가드지만은 이 선수가 없는 거 분명히 느껴지겠지만 막상 보면은 코트에서의 경기력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게 느껴지네. 지난 시즌 1, 2라운드의 느낌으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정규리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물론 플레이오프 가면 좀 더 달라져요. 이동현 기자 그거 이제 가정하에서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가 외국인 선수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은노코 아노시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팀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뽑아놨기 때문에 은노코는 빠르면서도 높죠. 네. 아노시케는 파이터형. 그렇죠. 외국인 선수고 이 선수가 들어갔을 때 팀의 에너지 레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KT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중심을 또 잡아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는 김동욱과 김영환이 양념처럼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허훈이 빠지면서 가장 불안해진 게 뭐 이제 저희가 은노코 얘기할 때도 이제 댓글에도 나왔지만은 핸들러가 좀 부족하다. 뭐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사실 이제 그게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거죠. 박지원이 사이즈도 좋고 수비적인 부분, 에너지 레벨적인 부분 굉장히 좋지만 이 선수가 2대2 게임 운영이나 이런 부분 아직 녹익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는 허훈이 하니까 사실 박지원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뭐 영향을 발휘해주지 않았댔지만은 이번 시즌은 김동욱이나 김영환이 무조건 이걸 옆에 서포팅해주고 박지원이 그 부분을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홍석도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시도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비중을 어떻게 늘리느냐 또 이 부분도 변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뼈대는 수비적인 강함 이 뼈대이고 어떤 이제 좀 핵심 포인트 어떤 이제 공격에서 플레이메이킹적인 부분은 오히려 포워드 라인에서 좀 해주는 부분이 좀 커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김동욱과 김영환 김동욱은 지난 시즌 잘했고요. 뭐 이 선수 워낙 이제 농구 센스 좋고 베테랑인 거 잘하는 선수니까. 네. 근데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문제고 김영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좀 부진했죠. 부진했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과연 그 젊은 코어 한 명이 빠졌는데 코어로서 어떤 그 저력을 발휘할 것인가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가드포드 센터 한번 티어를 나눠볼까요? 저는 가드지는 2티어. 예. 2티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석 선수도 좀 이제 기대가 돼서 박지원, 정성우, 이현석으로 로테이션을 최창진까지 로테이션 돌리면 2티어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싶고. 전 3. 3티어, 네. 3티어 좋습니다. 허운이 없고 지금 여기 보면 확실한 주전세 때 정성우가 있긴 한데 정성우 박지원이 있긴 한데 아직 확실치 않다. 확실치 않다. 그래서 다른 이제 9개 구단 가드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네. 좀 불안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포워드 한번 볼게요. 저는 포워드 라인은 1티어. 예. 그래도 저는 2티어. 2티어. 예. 혹시 2티어로 분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양홍석이 잘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양홍석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양홍석이 불안해요. 사실 최근에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리고 네. 지금 이 팀이 기본적으로 잘 하려면 김동욱, 김영환이 김동욱이 아마 볼 핸들링을 좀 할 거고 정성호가 좀 할 거고 박전이 할 건데 양홍석이 거기에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걸 과연 서동철 감독이 들어가게 할지 말지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양홍석이 지난 시즌과 같이 볼 핸들링을 극도로 자제한 채 뭐 리바운드와 스팟업 슈터로 그냥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포워드 진의 어떤 장점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2티어로 네네. 네 좋습니다. 빅맨진 센터진은 저는 1티어입니다. 예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면 저는 2티어. 2티어. 네. 네. 하용기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용기가 지금 미드레인지 점퍼를 장착을 했고 또 이걸 이제 또 이동환 기자가 잘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번 그 금요일인가 현대모비스 연습 경기, 연습 경기에서 하용기가 달라진 모습을 갖다 보여줬는데 이게 또 실전에서 어떻게 또 가느냐 이 부분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은노코 안오시게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입증은 안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확실한 어떤 센터의 그 코어는 저는 없는 상태인데. 좋은 센터들은 많기 때문에 저는 2티어. 2티어. 네, 좋습니다. 선수로 보면 사실은 네. 개개인을 보면은 이 팀 지금 이제 허훈이 빠지면서 네. 그 1티어급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 어려워요. 예.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양홍석이 지난 시즌 한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 퍼포먼스 그대로 보면 무조건 1티어라고 그래도 1티어라고 보는데 네. 이제 후반기 그리고 이번 대표팀에서 어떤 경기력이 갑자기 좀 많이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의문을 좀 사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하윤기가 이제 이제 미드레인지 기사를 쓰긴 했지만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폭이냐에 따라서 1티어 진입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또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윤기는 저는 지금 3티어인데 네. 냉정하게 기량만 놓고 보면 이제 미드레인지 점퍼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2티어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양홍석은 지금은 2티어죠. 네, 일단 2티어 놓고 그다음에 KT에서 어느 정도 공격의 비중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뭔가를 활약을 한다. 그래서 전반기에 퍼포먼스 플러스 뭔가가 나타난다. 그러면 1티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노코와 아노시케가 전 나쁘지 않아요. 잘할 것 같은데 아직 입증이 안 됐으니까 좀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은노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성주 감독의 평가를 제가 좀 여쭤봤는데 성주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수비에 좀 포커싱을 둔 선수고 다만 공격에서 이제 약간 약하다는 어떤 이야기 실제로 많은데 KBL 안에서는 이 골밑 마무리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공격에서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해봐야 알죠. 네, 좋습니다. KGC 인상공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 일단은 이제 전성현이 빠지고 아반도가 들어온 로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준영, 박지훈, 배병준, 이제 아반도 이렇게 가드진 있고요. 포드라인, 문성곤, 양희정, 한승희, 그리고 센터진에 이제 오세근, 그리고 외국 선수 지난 시즌과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2티어. 네. 이동환 기자는 3티어. 무시하네요? 아니 그렇게 말씀 안 그래도 인상공사 배우들 항상 제가 지난 시즌 6강 못 갔는데 8위 얘기했다가 제가 호되게 혼났거든요. 일부러 그런 건데요? 저 욕먹으라고요. 네네. 저는 어떤 감정 그런 감정 없습니다. 저는 어떤 팀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 없어요. 저도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KGC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 저력을 인정을 하지만은 이제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감독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KGC의 그 김승희 감독님 계실 때 그 특유의 스타일이 이제 좀 변할 거란 말이에요. 이 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오는 시즌이 바로바로 그 전환이 될 것인가. 김상식 감독도 무시하시나요? 아니 대단한 분이시죠. 네, 국가대표 감독님이신데. 이제 그만할까요? 네네네.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환을 하는 과정인데, 요게 이제 바로바로 될까. 왜냐면 김승희 감독님 체제로 되게 오랫동안 와 있었고,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색깔은 주제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색깔이 좀 꽤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반도가 합류했을 때 그 임팩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반도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와서 합류하는 시기가 지금 이제 연말 가까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11월, 맞습니다. 12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중반에 왔을 때 이 아반도가 녹아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봤을 때 아반도 효과가 당장 바로바로 드러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냥 전성의 공백을 좀 약간 느끼면서 가게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티어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티어인데 일단 기본적인 척추 라인 변준영, 문성곤, 오세근 여기에 스펠맨 있기 때문에 뭐 코어는 확실하다. 확실하죠. 여전히 확실하고 이제 나머지 전성현 부분에서 과연 양희종이 좀 부활을 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나이도 있고 나이가 많아요 이제. 양희종 선수가 나이도 많고 그 한승희는 살짝 좀 부족하고 파이터 기질인데 살짝 부족하고 함준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아반도가 어느 정도 메워줘야 되는데 가르치도 어느 정도 메워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반도는 좀 늦게 들어오고요. 변준영이 있고 박지훈이 지금 그래서 좀 키를 잡고 있는데 박지훈이 지난 시즌에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갖다 봤을 때는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스펠맨도 살짝 부러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좋다 이 팀은. 그래서 2티어인데 1티어로 못 간 이유가 사실은 전성현 때문이죠. 전성현 있었으면 저는 이제 1티어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약간의 이제 변명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제 기준에 3티어는 6강 경쟁권입니다. 6강 경쟁권. 네, 6강 경쟁할 수 있는 레벨이. 네네. 그래서 KGC가 3티어라고 제가 하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6강 경쟁 거뜬히 한다. 경쟁한다. 다만 조금 불안하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홍희 장군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한 4위 안팎으로 할 것 같아요. 4위 안팎 그래도. 좋습니다.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드 티어를 한번 볼까요? 가드 포드 센터 티어를 한번 볼까요? 저는 가드 티어는 2티어. 저도 2티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준영은 뭐 너무 확실한 선수이고 나머지 상황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유동 기자께서 말씀한 박지훈이나 제가 봤을 때 이제 배병준이 사실 전성현이 상무가 있는 동안에 은근히 좀 잘해줬거든요. 다시 돌아온 건데 이 배병준이 다시 좀 어느 정도 해주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조은우는 성장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당장 로테이션에 꾸준히 들어갈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반도에 대해서 좀 호평이 많거든요.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반도가 왔을 때 바로 그냥 활약을 팍 해준다면은 진짜 2티어 이상이었던 걸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2티어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 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아까 이제 뭐 우리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김승기 감독이 이제 김상식 감독으로 바뀐 그래서 팀 체제가 좀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감독 때문에 뭐 팀 체제가 바뀐다 이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김승기 감독이 워낙 색깔이 뚜렷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근데 김승기 감독이 굉장히 잘하긴 하셨지만 KGC와의 어떤 팀 컬러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긴 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 팀은 기본적 전력이 좋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랩 디펜스를 좀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KGC가 그 동안에 주전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줄 때.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 가지고 주는데 그게 좀 굉장히 높은 레벨로 출전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김승희 감독이 이제 조전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날 경기는 완전 대승하는 경기여서 뭐 예를 들어서 오스웨그는 25분 정도 뛰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30분 이상 뛰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전들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전 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푼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풀었다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고요. 푼 걸 당연히 풀어야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프로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로 김승기 감독의 어떤 그 팀 컬러의 문제에서 변준영과 뭐 오세근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런 출전 시간에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갖다 풀게 된다면 이 팀이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리면서 좀 더 조직적인 농구 그리고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로테이션 많이 돌리면서 활동력이 효율적인 농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마이너스도 있겠지만 전성현이었기 때문에 그 김승희 감독 빠지게 마이너스 있겠지만 플러스 요인도 분명히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변준영과 문성곤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주느냐. 문성곤은 이제 수비형 어떤 그 포워드 쪽에서는 거의 탑티어 뭐 리그 최강인데 공격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실 문성곤과 오세근의 빅픽앤롤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이 좀 들어갈 수 있고 변준영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저는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기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승희 감독이 뭘 하지 말라고 자른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자율성이 좀 더 강화될 수가 있는데 그걸 이 선수가 과연 소화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어떤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드는 2티어 그리고 포드는 저는 2티어. 네, 저도 2티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가드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팀은 뼈대가 확실히 국가대표 트리오가 탁 잡고 있는데 그 뒤에 받치는 다른 기둥들이 약간 약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양희종이 전성기였다면 여기는 1티어 의심의 여지 없는 무조건이죠. 그리고 저는 아마 팀 레벨도 아마 2티어 이상으로 무조건 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양희종이 이제 아무래도 노쇠화나 지난 시즌부터 부상에 너무 많이 시달리면서 당장 이번 시즌에 얼마나 건강하게 뛸 수 있는 경기가 몇 경기나 될까? 이게 양희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아지고 워낙 많이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워드 라인도 2티어 정도. 빅맨지는 이게
이게 참 스펠맨에 진짜 많은 게 달렸는데 저는 그래도 2티어 놓겠습니다. 2티어 놓겠습니다. 저는 1티어. 1티어. 네, 저는 1티어. 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스펠맨과 오세근에 대해서. 일단은 오세근이 있고 이 선수는 뭐 어디를 갖다 놔도 잘할 수 있는데 김승희 감독하고 사실 충돌되는 측면이 살짝 있었었거든요. 팀 플레이에서. 근데 그거를 뭐 잘했고 잘할 거다. 그리고 스펠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개가천선을 했다 아니면 개가천선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좀 반등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와신상담했다. 그렇죠. 한다면 이 선수도 잘할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개막하면 스펠맨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네. Do you know 와신상담? 별론가요? 그러면 I know 이러면은 진짜 와신상담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네, 그 정도로 기대가 된다.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와신상담했어요. 저도. 좀 방송은 더 재밌고 활기차게 해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활기는 차요. 네, 활기는 찹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네,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고 들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아바리엔토스에다 이제 서명진, 김동준, 박찬, 윤성준 이렇게 있고요. 포워드 라인에 이우석은 일단은 뭐 가드로도 볼 수 있지만 포워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우석, 김국찬, 최진수, 신민석, 김지우 뭐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두텁죠. 그리고 이제 빅맨진에 함준, 장재석, 김현민 그리고 외국 선수를 녹스 프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팀만 볼게요. 저는 이제 3티어. 3티어. 저 역시도 3티어. 맞습니다. 입니다. 네. 이 팀이 그 평가의 폭이 가장 넓은 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난 시즌에 진짜 잘 한 4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다시 나온다면 사실은 2티어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4강 뭐 경쟁을 노려볼 끝까지 가고 안 되면 이제 6강에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진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팀이 지금 뭔가 이제 교체를 하고 있어요. 변화를 주고 있죠. 그렇죠. 유재학 감독이 이제 물러났고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동현 감독이 하는데 이 팀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 제가 현농을 많이 이렇게 좀 비판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현농이 공격력에서는 극강이라는 부분하고 지난 시즌에도 라시온 토마스가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뭔가 팀의 에너지 레벨을 확 높이면서 거기에서 시너지가 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올 시즌 외국인 선수 같으면은 저스틴 녹스와 게이지 프림은 그런 시너지까지는 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수가 가장 큰 변수 같아요. 그렇죠. 네,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저는 이 외국 선수진이 진짜 변수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게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녹스 같은 캡의 경우도 풍부하고 2옵션으로서 거의 뭐 1.5옵션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거의 최상급이었죠, 이 옵션에서.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녹아들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게 좋은 거고 반면에 어떤 절대적인 임팩트 코트에서 지배력 이런 거 봤을 때 좀 사실 조금 약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팀들 외국 선수와의 어떤 매치업이나 어떤 코트 내에서의 어떤 경쟁에서 조금 녹스 쪽이나 프림 쪽이 열세에 간다면 사실 이 국내 선수진의 어떤 좀 어려움으로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이제 약간 예상할 수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외국 선수진은. 네. 이게 섣부른 좀 평가일지 모르지만 저스틴 녹스가 사실 이 옵션으로서는 엄청나게 임팩트가 많았었죠. 잘했죠. 기본적으로 뭐 높이도 괜찮고 스피드가 살짝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견실한 플레이에 미드 점퍼도 하고 뭐 석점슛도 간간히 쏘고 그래서 저스틴 녹스가 굉장히 견실한 외국인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A급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진짜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팀 내 2옵션 혹은 3옵션인데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능력치를 가졌어요. 근데 S급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팀의 에이스로 전면을 내세웠을 때는 이 선수가 의외로 부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비수가 기본적으로 집중 마크를 한다든가 또는 에이스로서도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저스틴 노스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저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지 프림이라도 뭔가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프림도 굉장히 견고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견고한데 특징이 없어요. 그렇죠. 녹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대모비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징이 없어요. 그렇죠. 뭔가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그 특징을 그러니까 그 MSG를 이유석이나 뭐 아바리엔토스가 해줘야 돼. 그게 이제 변수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팀의 어떤 코어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 되게 동감한 게 이 팀은 공격의 축은 아바리엔토스 이유석이에요. 진짜 이 두 명이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동현 감독께 여쭤봐도 아바리엔토스에게 되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할 때 지금 서명진을 2번으로 아예 전환시킬 계획이에요. 현대모비스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드진의 어떤 변화, 이제 롤 변화가 지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함지훈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를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숨은 공헌자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사실 거의 전성기에 준하는 수준의 뭐 전성기급은 아니지만 전성기에 가까운 레벨을 유지해준 덕분에 되게 스무스하게 리빌딩이 되면서 성적까지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하드캐리를 했죠. 1코어로서 하드캐리를 했죠, 이 선수.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그 경험이 부족한 신예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줬죠. 그렇죠. 거의 어떻게 보면 방파제 역할을 좀 해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1년 나이가 멀어가고 들어가고 조던 감독도 이제 이런 함지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뛰게 하면 안 된다. 이 선수는 어떤 승부처에서 어떤 게임 풀어줄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쪽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팀 또 장재석도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키 3명 꼽으라면 아바리, 우석, 재석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바리, 우석, 재석. 그리고 저스틴 녹스는 약간 이제 좀 오히려 녹아드는 쪽으로 장녹스가 되어라. 장녹스. 희생 정신. 이자녹스도 아니고 장녹스. 장녹스. 그리고 게이지 프림. 그렇습니다. 프림은 정말 프림 한 스푼 딱 달달하게 벤치 타임에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해줘야 핸드모비스가 딱 구상한 대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이 이제 평가의 폭이 넓다라고 그랬는데 그 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외국인 선수 쪽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 근데 단 이제 아바리엔토스가 생각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 선수가 볼 때라는 거고 이우석의 성장폭이 있을 거죠. 그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우석이 그동안에 사실 팀 내 2옵션, 3옵션이었고 양념을 쳐주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에 나서는 역할이니까 분명히 다른 9개 구단에서도 실질적인 모비스의 외곽에 있는 이우석이라면 이우석을 잡으려고 뭔가를 이제 붙일 것이다. 그랬을 때 이우석이 과연 지난 시즌 어떤 그런 퍼포먼스, 성장세의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든다 또는 회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우석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표팀에서도 보면 자기 역할을 했었고 그 역할만 하면 됐거든요. 잘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임팩트를 갖다 줄 수 있고 이우석이 이제 코어로서 어떤 성장해야 된다는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 부분은 살짝 좀 변수이긴 하다. 근데 긍정적인 변수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함지훈은 떨어질 수 있는데 유지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장재석이 아까 뭐 이우석과 장재석이 변수라고 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하고요. 장재석이 지난번 KT와의 연습 경기를 갖다 볼 때는 몸을 상당히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재석의 어떤 비중이 좀 더 높아진다면 뭐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석점을 던지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떤 임팩트를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골 밑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거기에서 좀 더 높은 슈팅 효율을 가져다 준다면 현대모비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임팩트는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게다가 함지훈까지 같이 뭔가 믹스가 된다. 그렇죠. 여기 김현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다 그러면 저는 현대모비스가 6강의 어떤 다코스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지난 시즌에 저희가 시즌 순위 예상할 때도 현대모비스 그 정도 위치에 났었거든요. 6강 경쟁권. 그래서 싫어요, 이 팀이. 맞추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시즌 연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비멤버로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면 확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쏘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포워드 센터진의 어떤 티어를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저는 가드진은 3티어, 포워드진은 2티어, 센터진은 2티어입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드진 저 3티어, 포워드진 2티어, 빅맨진은 2티어. 근데 굳이 조금 약간 전 3티어로 바꿀게요. 3티어로. 네,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외국 선수들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게 굳이 더 약간 세분화하자면 2.5티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현대모비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데이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원 이제 25일에 이번 주에 창단식이 있습니다. 네. 네. 자, 가드진 보면 이제 한호빈, 이정현, 김세찬, 김진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시아 커트로 이제 일본인 선수 네. 모리구치, 히사시를 네. 영입했고요. 포워드 라인에 이제 FA로 영입한 전성현, 김강선, 최현민, 조한진, 문시윤 이렇게 있고 빅맨진에 박진철, 이종현 그리고 이제 외국 선수로 로슨, 사이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이제 김승희 감독님. 자, 아시아 있죠. 커트로 지금 모리구치 히사시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자, 요 선수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일본에서의 모습 영상을 봤는데 네.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이 선수가 국내 신인 어떤 어린 이제 조금 이제 1라운드 한 후반대 가드들과 비교해서 나은 게 있을까? 예. 저도 좀 끼워 맞추기식 같아요. 예. 살짝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진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선수인데 솔직히 말하면 약간 뭐랄까 기대가 되기보다는 좀 의문인데 뭐 이런 그렇죠. 느낌.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제 DB에서 뛰었던 나카무라 타이치 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2년 동안 사실 그렇다 할 어떤 영향력이 없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히 표현하면 실패라고 봐도 실패죠. 되는데 네. 사실 타이치 보면은 이제 국가대표 뭐 상미군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 이제 그런 레벨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길을 많이 모았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좀 낮은 것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히사시에 대해서는 약간은 당장 뭔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티어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3티어. 네, 저는 이제 4티어. 네, 4티어. 데이원 무시하시네요. 저는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을 봤는데 네, 어떤 데이원 변수입니까? 팬분들에서 일단은 네.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KBL에서 위닝 팀이 되기 위해서는 네. 포워드 라인이 진짜 중요하다 봅니다. 사이즈 존 포워드. 100% 동의입니다. 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좋은 공격 자원들을 위한 이제 혹시 이제 스타크래프트 해보셨나요? 아니요, 네. 전 안 해요. 네. 스타크래프트 이제 프로토스 유닛 실드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실드가 벗겨져야 몸이 네. 공격을 받아요. 네네. 이 실드다. 이 되게 포워드진이. 네. 되게 좋은 사이즈 좋은 향두경 좋은 포워드 라인은 그 실드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야 공격 라인이 수비에서 부담을 덜 느끼면서 공격에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한호빈, 이정현, 전성현 좋아요. 로슨도 좋아요. 좋은데 포워드 라인이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현민, 박진철, 이종현 이 포워드 빅맨 라인 여기가 좀 의문스럽다. 그래서 저는 전성현이 사실 인상공사에서 전성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문성근, 양희종 이런 선수가 뛰면서 어떤 수비의 부담을 조금 더 줄이면서 자신의 어떤 이제 공격적 임팩트를 팍 진짜 강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데이원에서는 아마도 그런 어떤 것까지 좀 힘들 것이다. 예, 수비나 높이에서의 어떤 약점이 이제 포워드 라인이 좀 데이원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 저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김승희 감독 특징하고 관련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은 그러니까 도모 김승기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도. 예, 그렇죠. 예. KGC에 있을 때 이제 정규리그 때는 이 팀이 되게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설린저가 들어와가지고 우승을 했단 말이죠. 우승할 수 있는 멤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플레이오프 때는 또 선수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게 정규리그 때 시행착오를 겪다가 딱 실어주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감독은 윙 자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성현과 문성곤을 거의 수비의 어떤 핵심 그리고 전성현은 1옵션 공격 옵션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강한 활동력을 주입을 하면서 뭔가 지켜도 되는데 지켜도 이길 수 있는데 더 공격해버리는 이제 그런 성향의 감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팀이 오히려 정규리그에서 김승희 감독이 팀을 이렇게 짤 때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이 좀 되는데 그거를 김승희 감독 성격상에서는 좀 더 메우려고 하는 그런 힘은 이 팀이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이정현 선수는 많이 갈굴 겁니다. 그렇죠. 많이 갈굴 거예요. 벌써 이제 후문에 연습 경기부터 30분 이상 네. 뛰고 있다는 후문. 그러면서 있습니다. 뭔가 이제 올려놓으려고 계속 갈굴 거예요. 그러면서 롤은 계속 주는데 거기에 맞지가 않으면 뭐라 그럴 거고 계속 갈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뭐 하지만 이정현은 그걸 이제 흡수할 수 있었던 기량, 센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전성현은 굳은 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자리가 문제인데 뭐 전성현이 사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현민이라든가 김강선이라든가 이런 뭐 조한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독하게 뭔가를 하면서 이 선수들이 이제 스텝업이 살짝 되면서 그걸 메워줄 수, 그러니까 활동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40분, 35분 이렇게 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임종일이라든가 최현민이라든가 김강선이나 조한진이나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막 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메워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슨하고 사이먼인데, 네. 공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성현과 로슨 그리고 이정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양함 이런 부분 가지고 1승 1패 전략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수비가 문제인데, 네. 수비가 문제인데 그래서 막 기복이 있는 날은 확 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시소를 타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팀 컬러를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팀은. 저는 새 시즌에 새로운 황태자가 하나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정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좀 이제 뭔가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툭 튀어나오는 선수가 한두 명 분명히 있어야 데이원이 좀 높은 레벨로 갈 수 있잖아. 그렇게 봤을 때는 조한진, 문시윤, 박진철이 중에 한두 명은 무조건 업그레이드 확 돼야 된다. 예. 올라가려면 6강 싸움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은 진짜 괜찮아요. 어떤 이제 김승희 감독 특유의 어떤 그 스타일을 탁 몸에 탁 바로 입혀가지고 팍 튀어오르면은 다음 시즌 6강 경쟁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조한진, 문시윤, 박진철 다 이제 딱 그냥 그 정도로 예상대로 딱 그 정도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실드가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팀이 한 5위에서 7, 8위 7위권 요 사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때 하면 그래서 3티어로 났거든요. 3티어로 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데이원은 가드, 포드, 센터 티어 어떻게 보십니까? 가드지는 2티어. 네. 근데 제가 예상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3티어로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저는 3. 네. 역시 아무래도 이정현은 좀 까봐야 된다. 까봐야 되고 지금 입증된 선수가 없어요. 이 팀은. 이정현이 입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정말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그러니까 이대성과 이정현이 있을 때 이정현이 뭐 보조 역할 또는 어떤 데는 전면 나서서 좋았지만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3티어. 네, 좋습니다. 포워드는 전 3티어. 저도 3티어입니다. 네, 가장 이제 저 불안한 부분. 빅맨지는 전 4티어입니다. 저는 3티어. 네, 4티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고 여기 지금 데이원의 전성현은 1티어죠. 그렇죠. 전성현은 확실히 1티어죠. 뭐 부인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선수 중에 이제 2티어가 나오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우빈, 이정현 정말 중요하고 포드라인에서 글쎄요. 김강선, 최현민이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딱 한계가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뭔가 더 새로운 걸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다른 좀 젊은 선수가 좀 터져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